네, 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주현입니다.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을 앞두고 슈틸리케 감독이 제주 전지훈련에 참가할 선수 2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베테랑 차두리가 이름을 올린 가운데 부상 중인 이동국과 김신욱 제외됐는데요. 28명의 태극전사들의 활약 기대해보면서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스포츠24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이 손흥민의 2호 도움을 앞세워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4분 레버쿠젠의 골키퍼 손에 퀼르의 레만이 넘어집니다. 레만은 직접 키커로 나섰고 프리킥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반 26분 레버쿠젠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퀼른 골키퍼가 쳐낸 공을 벨라라비가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16분 손흥민이 쓰러집니다. 볼 다툼 중 상대 선수의 발에 얼굴을 맞은 것입니다. 손흥민이 얻어낸 프리킥 찬스를 차라 노울루가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했습니다. 후반 34분 손흥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수비에 둘러싸인 손흥민은 드르믹에게 패스를 보냈고 드르믹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의 시즌 2호 도움이었습니다. 후반 43분 드르믹이 깔끔하게 논스톱 슛을 쏩니다. 군더더기 없는 레버쿠젠의 네 번째 골이었습니다. 후반 막판 선제골의 주인공 벨라라비가 한 골을 더 추가해 퀼르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올 시즌 정규리그 5골 2도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수원 삼성이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수원과 포항은 전반 내내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후반전 첫 골의 주인공은 포항이었습니다. 후반 3분 김광석이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낮은 센터링을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수원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포항을 위협했습니다. 후반 34분 산토스가 골키퍼 가랑이를 통과하는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산토스는 이 골로 전북 이동국을 따돌리고 14골로 만들어 득점왕의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정대세의 헤딩 슛으로 수원은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수원은 10년 동안의 포항 홈 징크스를 탈출했습니다. 결국 내년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은 포항이 아닌 서울에 몫이 됐습니다. 한 줄 예선평을 두고 벌어지는 그들만의 장외 경기죠. 3위의 필리핀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재원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성적 정말 참담합니다. 기술력은 물론이고요. 부지런함에서도 낙제점을 받았어요. 네, 지난 6월이었죠.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었는데 기술위원들이 이제 월드컵 경기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성적이 나빴던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상대보다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기에랑은 좀 같았는데 벨기에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뛴 거리는 우리 팀이 훨씬 짧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요. 공격 시도 중에 롱패스가 51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패스보다는 좀 롱패스에 치중을 했고 이 중에 또 37번 시도한 측면 크로스는 성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정교함에서도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동원 해설가도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통계적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은 일단은 대표팀에 있어서 이 K리그를 빗대 보면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이라든지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 대표팀 자체는 평균 연령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심리적 문제점 이런 것들이 또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대표팀 선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의 발전된 모습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축구 3세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입니다.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독일 최강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경기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번 시즌 절정에 오른 경기력을 잘하고 있는 손흥민, 과연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이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 단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벌써 공식 대회에서 11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한 시즌 공식 대회 최다 골 기록이 이제 12골인데 한 골만 더 넣으면 아직 전반기가 채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과 기록이 이제 타이를 이루게 되는데요. 손흥민에게 꼭 넘어야 될 산이 생겼습니다. 바로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손흥민은 2011년 7월에 분데스리가 개막을 앞두고 토탈컵이라는 대회에서 준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데 정작 분데스리가에 들어가서는 바이에른 뮌헨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손흥민은 바이에른 상대로 분데스리가 6경기에 출전해서 지금 무득점이 그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극복해야 돼서 다시 한번 클래스를 올리는 것도 이제 손흥민의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네, 적수가 없는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지만 손흥민의 발끝 기대해 보겠습니다. 3세판 함께 하시죠. 네, 무패 행진을 이유로 모두 바이에른 뮌헨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공개 수가 놀랍습니다. 김재영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 공 4개로 80%의 자신감을, 김환 기자는 공 5개를 주면서 100%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자신했네요. 네, 이번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리그 3위 사우스햄튼과 4위 맨유가 맞붙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스햄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붙게 되는데요. 사우스햄튼은 이 4연승 이후에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14 시즌 탑7에 들었던 팀을 상대로 해서 리버풀, 토트넘, 맨시티, 아스날 등에게 지금 계속 패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랄라나나, 로브랭, 루크쇼 등 많은 주축 선수들이 이적을 했지만 새로운 감독 쿠만과 또 펠레, 타디치 이런 뉴페이스들이 잘해주면서 기존 선수들과 호흡이 좋거든요. 홈에서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역시 얇은 스쿼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가 지금 많은 12월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팀의 척추 역할을 하는 슈나이델랭, 그다음에 그 포지션 대체 자원인 잭콕과 심지어 수비 자원인 알드바이럴트까지도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부상 선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4연승을 기록해서 리그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루니의 출전 여부가 조금은 문제가 되겠지만 사우스햄튼과의 대결은 나오지 않을까. 정밀 검사 결과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팔카오의 복귀와 반페르시의 페이스 상승, 그다음에 루니까지 복귀하는 공격력이 아무래도 지쳐있는 사우스햄튼의 수비라인을 공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서서히 승리 DNA가 돌아오고 있는 맨유의 승리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리그 4연승의 맨유냐 아니면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사우스햄튼이냐. 3세판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하시죠. 네, 결과는 4위 맨유가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재영 기자, 햄튼씨 좀 비켜줄래요? 라는 말로 승리에 대해 언급했고요. 김동환 해설가는 대략 난감이라는 말로 햄튼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김환 기자, 상승 비류라는 말로 맨유를 응원해 주셨네요. 네, 과연 리버풀과 맨시티가 유럽 챔스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리버풀은 바젤을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고요. 맨시티는 AS 로마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한 뒤 모스크바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3세판 전문가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함께 하시죠. 네, 반드시 이겨야 하는 리버풀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김재영 기자, 우리 리버풀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로 리버풀을 칭찬해 주셨고요. 김동환 해설가, 챔스 원정에 약한 바젤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김한 기자는 부자가 망해도 성료는 가듯 아무리 부진해도 리버풀은 리버풀이라는 한줄평 주셨네요. 다음은 AS 로마와 맨시티의 경기 예상평입니다. 네, 2조의 16강행 막차에 대한 의견 갈렸습니다. 김재형 기자, AS 로마가 막차를 탈 거라고 예측해 주셨고요. 김동환 해설가, 참끝이 더 뾰족한 맨시티를, 김한 기자, 아구에로가 버티고 있는 맨시티에 더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유럽 챔스 조별리그에서 리버풀과 맨시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좋지 않은 쪽은 이제 맨시티가 되겠죠. 현재 뮌헨이 16강을 확정한 가운데 2조는 2위부터 4위 AS 로마, 체스카 모스크바, 맨시티 이상 세 팀이 나란히 1승 2무 2패, 승점 5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이 16강 진출을 꿈꿀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써 조별리그 4차전까지 2무 2패에 그쳤던 맨시티는 5차전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마침내 챔스 본선 첫 승을 따내면서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맨시티 수비수 이제 빈센트 콤파니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 프로농구 3세판 함께 하시죠.
네, 요즘 부상 변수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인삼공사가 상승세의 전자랜드를 오늘 만난다고요? 네, 인삼공사가 오세근 선수가 팀 전력의 절반 이상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네. 이 오세근 선수가 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발목이 골절됐는데 한 달 정도 출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양희종 선수도 요즘에 뛰고는 있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온몸 곳곳에 부상으로 가득하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값진 2연승을 거둔 인삼공사죠. KT와 오리온스 이렇게 만만치 않은 팀들을 연파했는데 여기에는 신인 가드 김기훈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김기훈 선수 역시 시즌 초반에 어깨가 탈골되면서 재활을 아직도 마치지 못한 상태인데요. 아픔을 참고 붕대를 감고 그리고 뛰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 시절에는 김태수를 잇는 정통 가드로 활약했기 때문에 김기훈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박찬희와 강병현 이런 슈팅 가드들이 부담을 벗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삼공사가 좀 구단 고위층의 열악한 지원 때문에 좀 선수단이 불쌍한 팀이죠. 네. 그런데 매 경기 선수단이 투혼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 투혼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자랜드는 6연승의 상승세를 달렸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KCC의 연승을 저지당했습니다. 유도훈 감독이 선수들의 정신력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3쿼터까지 팽팽한 경기를 펼쳤는데 4쿼터에서 수비 집중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김지후 한 명한테 석점슛 3방을 허용했는데 네. 같은 선수에게 한 쿼터에 석점슛 3개를 허용한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일단 다시 분위기를 추리기 위해서는 골밑을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포엘이 올라운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레더 선수가 좀 골밑에서 분발을 해줘야겠습니다. 팀 컬러가 비슷한 두 팀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김기훈 선수의 가세로 전력이 균형을 이룬 인삼공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훈 기자의 말대로 김기훈의 매직 일어날까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 함께 하시죠. 네, 앞서 말한 것처럼 허재원 기자가 오세근의 빈자리 아이고 의미 없다라는 한 줄 평으로 인삼공사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고요. 최영석 이현만 기자 역대 전적 상승세를 이유로 KGC가 이길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조성민이 완벽한 복귀전을 치르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KT가 LG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네, KT도 역시 주전 선수들이 네. 부상이 많아서 고생이 많았는데 정말 조성민의 합류가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조성민 선수가 수요일 삼성전에서 올 시즌 22경기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무릎 통증은 이제 거의 없지만 아직 컨디션이 완벽하게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10분 정도 시범 가동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3쿼터에 등장하자마자 4개의 야투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9점을 넣었고요. 1, 2차 연장 10분을 다 뛰면서 10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죠. 역시 국가대표 슈터다운 활약이었습니다. 조성민이 합류하면서 KT는 전태풍과 이재도, 조성민이라는 최강의 앞선 라인을 구축하게 됐는데요. 상대팀에게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라인업입니다. 반면에 LG는 역시 김종규의 부상 공백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골밑 전력이 무너지면서 리바운드를 너무 쉽게 내주고 있는데요. LG는 그야말로 올 시즌 부상의 악몽을 겪고 있죠. 김시래와 문태종, 제퍼슨까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차례로 결장을 했고 이들이 복귀할 때가 되니까 이번에는 김종규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드 양우섭 선수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요. 둘 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정상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서기는 어렵겠습니다. 후보 선수들이 얼마나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LG입니다. 조성민이 완벽한 복귀전을 치른 만큼 LG는 조성민을 봉쇄하기 위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전망입니다. 조성민이 복귀한 KT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네, 과연 LG가 조성민을 얼마나 봉쇄할 수 있을까요? 3세판 전체 의견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허재원 기자는 조성민이 있는 KT가 김종규가 없는 LG보다 더 낫다라는 평을 해주셨고요. 반대 의견이 LG의 승리로는 최영석 이원만 기자가 크로스 합체했습니다. 최영석 기자는 제퍼슨을 내세워서요. 이원만 기자는 높이를 앞세워서 LG가 우세하다고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샬케 공사와 레버쿠젠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K리그에서는 축구공이 둥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서울은 역전승을, 포항은 역전패를 당해 서울이 마지막 남은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냈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단독 선두 모비스가 전자랜드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전자랜드의 한 방에 기자들이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LG가 이겨서 참패는 면했습니다. 전요 기자분들의 감을 믿으니까 이번 주 잘할 거라고 믿어요. 파이팅! 끝!
웬 딸꾹질이냐? 혹시라도 피노키오? 기자들이 치열한 한주평 싸움 3일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99년 FA 제도 도입 뒤에 가장 억소리가 크게 나오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80억 원대 몸값을 기록한 선수가 3명이나 나왔는데요. SK 최정이 86억, 삼성 윤성환이 80억, 그리고 롯데에서 두산으로 간 장원주 선수가 84억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았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일단은 4년에 86억을 계약한 누구죠? 최정 선수. 최정 선수가 최고의 선수로 했는데 네. 사실은 솔직히 이 선수라고 제가 확 찍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정확히. 예, 근데 최고 그 몸값 만들기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기 가열됐기 때문에 네. 그 소속 구단 선수에게 최고 몸값을 약속한 구단도 있었고 최정 선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날 어떻게 보면 최정 선수가 발표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SK 쪽에 전화를 해보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협상을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80억, 90억, 100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밥이 넘어가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녁을 먹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 쪽에 기다린 거죠. 네, 삼성 쪽에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삼성 쪽에 윤성환 선수는 아니면 롯데 장원준 선수가 최고액을 어떻게 보면 기록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후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발표가 안 나오니 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그 중에서는 가장 먼저 몸값을 발표했죠. 네. 지금 야구계에는 이 선수 몸값이 100억이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파다한 그런 상황인데요. 구단이 어떤 그런 상징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씩 발표를 좀 낮췄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 예, 있겠고요. 물론 뭐 몸값 100%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예. 얘기가 많이 있고 예. 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솔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연봉이나 몸값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확히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치 평가를 팬들이 공감한다는 측면에서 네.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몸값이 올라가면서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취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네. 어떻게 팬들의 입장에서도 좀 불신을 생긴다는 거는 사실 스포츠맨십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예. 자, 최정 선수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기록을 잠깐 봤는데 일단은 올해 내년이죠. 강정호 선수가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그 프로야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내야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10년 동안 평균 타율이 2할 9푼 1이였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3할을 쳤고요. 그리고 좀 더 대단한 것이 이 선수가 5년 연속 OPS라고 하죠. 예,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네, 그러니까 요게 타자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가치 평가를 하면 기분 잣대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9할을 넘긴 게 5년 연속입니다. 예, 대단한 그만큼 겁니다. 대단한 예, 선수고 예. 특히 나이가 이제 27살에 불과하다는 게 앞으로 가능성을 봤을 때 뭐 가장 많은 이 몸값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팀 내에서 물론 그 고참급은 아닙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서 이제 순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서열에서는요. 근데 밥을 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산다는 예, 얘기가 지갑을 있어요. 잘 열기로 소문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작은 리더였는데 이제 연착 하나씩 쌓여가면서 이제 SK 선수단대의 큰 리더로 발전을 하겠죠. 송은범 선수와 그리고 배영 선수가 사실은 쉽게 좀 그 구단을 찾아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애를 달다가 결국은 차례로 그 한화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예, 타구단 협상을 마감일 이틀을 남기고 소음범 선수가 하나에 안착을 하고요. 네. 최종일 날 배영수 선수가 하나로 이적을 결정을 하죠. 네. 삼성의 배영 선수는 사실 영원히 삼성 몇 년 남을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 협상 과정에서 좀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배영수 선수는 그래요. 14년 삼성에서 뛰었고 뭐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 하면은 네. 타자 쪽에서는 뭐 일본을 갔다 왔지만 이승엽. 이승엽 선수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배영수 선수가 이제 우선 거론되는데 네. 기다림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착오가 있었는지 한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기다렸다가 하죠. 예. 연락이 없어서 그냥 네. 갔답니다. 네. 예, 갔다 갔는데 뒤늦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밤 10시께 마감일 네. 10시께 가서 협상을 했는데 우선 그쯤 되면 이제 협상을 할 수 마음이 있는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떠난 상했던 것 상태죠.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하나가 제시한 액수가 물론 마음에 들었을 리는 없어요. 예, 예. 3년에 21억 5천만 원이면은 지금 시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 본인이 오케이 빨리 크게 어려움 좋습니다. 없이 예, 계약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찍었습니다. 배영수 선수는 내년에
뭐 어쨌든 간에 김성근 감독과 함께 바로 한번 우승꿈도 한번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본인이 멋있게 될 수 있을까, 또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그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내년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FA 계약들이 이제 거액의 몸값으로 이루어지면서 FA 몸값에 좀 거품이 많이 끼었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극소 선수들이 뭐 대박을 쳐서 좋겠지만 구단으로선 뭐 한 해 살림 비용 총액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결국 다른 선수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문제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래요. 근데 최고액을 받는 선수는 저는 그런 많은 능력이 있는 선수는 받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과거에 절대적인 마운드에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 하면 승리가 보장된 선동열 네. 투수, 그리고 들어가신 최동원. 최동원 투수 같은 경우는 과연 지금 FA 시장에 나왔다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초월하죠. 예, 네, 저는 초월하죠. 150억, 200억 원이 줘도 아깝지 않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가치가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건데 이걸 네. 뭐 만든 사람은 그렇죠. 구단은 승리를 사야 됐고 네. 예, 했기 때문에 선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빈약한 프로야구의 어떤 토양을 좋게 만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좀 빼놓을 수 없는 순서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이제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이번 FA 계약을 통해서 가장 기대가 되는 팀은 이란 질문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예.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외치는 걸로. 예. 두 네. 팀 하면 안 됩니까? 두 팀도 가능합니다. 두 팀이요? 네, 예, 저는 한 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두산. 하나가 공통적으로 예, 나왔습니다. 하나 하셨죠? 하나, 하나 네. 하실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네. 그냥 뭐 하나가 매번 이긴다고 이제 찍으시더니. 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오렌지색 유니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제가 이렇게 예. 뭐 하나를 많이 응원하진 않아요? 네, 그냥 공평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기자니까요. 예. 네. 이제 기자죠. 예. 네. 예, 명함에 또 있으니까. 기자라고요. 그럼 하나가 몇 등 정도 할 거라고? 저는 하나가 네. 이런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네. 근데 김성근 감독이 새 팀을 맡은 다음에 리빌딩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승부를 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가 네, 다음에 김성근 감독은 바로 곧바로. 승부를 겁니다. 근데 네. 아마 하나 팬들이 지금 3년 연속 하나가 꼴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령탑이 바뀌었고 또 FA가 좋은 FA들이 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올라가서 사이 싸움도 하겠다. 아니면 이제는 꼴찌는 안 하겠다 네. 싶을 텐데 김성근 감독 눈높이는 아마 더 위에 있을 저는 한 겁니다. 5강 안에는 들 것 같아요. 5강 정도 보고 계세요. 5강 저는 정도. 어떻게 보면 김성근 감독이 구성하는 대로 팀이 잘 움직여질 경우에는 네. 저는 3강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3강. 예, 글쎄요. 내년 몇 개월이 지나면은 하나를 네. 보는 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내년 시즌에 김성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한화의 선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강 축하드립니다. 이글 하고 아이, 계시는데. 친구들이. 네, 갑자기 날씨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두 분 월동 준비하셨어요? 뭐 저에게 겨울은 송년회와 신년회 계절이다. 뭐 이런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몸을 좀 만들기 위해서 홍삼이나 비타민 이런 거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나저나 김동완 해설가 지난주에 그린라이트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한 주 사이에 조금 연락이 왔나요? 이게 뉴스보다 더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네. 좀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게시판 들어가기 찾기가 힘들다고 사이트 맵에서 그래서 게시판을 좀 더 크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스포츠 2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